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참 뜨거웠던 스레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정말 야심차게 스레드라는 새로운 SNS를 내놨는데 어떤 콘셉트의 SNS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면 트위터와 거의 비슷한 형태다. 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텍스트 기반으로 여러 개의 이제 글을 쓰는 형태이고, 뭐 역시 뭐 팔로우 관계처럼 이제 우리가 스레드에서 이제 팔로우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갖고 뭐 한 글당 뭐 최대한 500자 정도까지 글을 쓸 수 있고, 뭐 링크나 사진, 동영상 같은 것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텍스트 기반의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올릴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혹시 스레드 깔아보셨나요? 네, 저는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SNS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유 때문에 설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스레드를 설치를 하면 인스타그램에 내가 몇 번째로 회원 가입했는지 숫자가 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초창기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회원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이 몇 번째 안에 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박제돼서 계속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종의 좀 예쁜 아이디 카드 같은 걸 또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빨리 가입하고 보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가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서 몇 번째로 가입을 하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트위터랑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트위터랑 많이 유사하다면 굳이 또 스레드를 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와 우리 이제 마크 주커버그의 계속적인 둘 간의 이야기의 신경전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몇 번 다뤘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 스레드라는 얘기를 할 때 같이 나왔던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안 쓰는 거냐 비슷한 거냐 이거 무슨 차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회사 대 회사로 보면 이거 거의 그냥 대놓고 트위터 킬러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두 개의 서비스를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일단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비슷한데, 스레드가 트위터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 글에 쓸 수 있는 글자 수도 이제 스레드가 500자 정도까지 쓸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영상도 지금 트위터는 2분 20초짜리인데 스레드가 5분까지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게시하는 알고리즘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비슷한 형태이다 보니까 뭐 특히나 미국 언론에서는 너무나도 친숙하다. 특히나 뭐 UI나 UX도 거의 뭐 트위터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스레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 뭐 컨셉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보여지는 형태에서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일론 머스크나 트위터 쪽에서는 야, 이거 거의 우리 소송도 불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BBC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언론을 보게 되면 트위터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너무나도 영업 기밀이나 기타 지적 재산권 체계적이고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도용했다. 뭐 심지어 트위터 직원을 빼내서 이거 카피캣 만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여러 가지 글을 잘 남기잖아요. 그쵸? 이번에 또 이렇게 남긴 거예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competition fine, 뭐 cheating is not. 이래서 경쟁은 괜찮지만 이게 치팅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소송 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이제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스레드로 넘어간 거 아니냐, 뭐 빼갔다 이랬더니 스레드 쪽의 대변인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스레드 만든 사람 중에 트위터 직원들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러고 있는데 또 이 어떻게 보면 주커버그가 가만히 있으면 또 그나마 이게 좀 무마화될 법도 한데, 주커버그가 갑자기 11년 만에 트위터에 들어가서 글을 올립니다. 근데 트위터 가서요? 근데 트위터에 가서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하나 올려요. 그림을. 근데 그 그림이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대로 스파이더맨 2명이 이제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왜 너도 스파이더맨이야? 나도 스파이더맨. 네가 스파이더맨이니? 내가 스파이더맨. 이러고 있는 그림 한 장 딱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거의 뭐 베꼈냐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는 거의 비슷한 형태야라고 하는 걸 대놓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면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거 내가 트위터 스레드를 들어가야 되는데 트레드를 들어왔나? 뭐 이런 식의 좀 비꼬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더 이제 좀 화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뭐 트위터와 스레드가 또 비교가 많이 되던데 사실 뭐 메타가 갖고 있는 SNS 여러 플랫폼 가운데 약간 다른 플랫폼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 미국에 있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뭐 대놓고 그냥 카피를 하거나 왜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UI나 이런 게 특허나 이런 것들 되게 복잡하고 애매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만들거나 혹은 아예 뭐 예를 들면 별도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 서비스의 기능을 탑재하는 식으로 되게 되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최근에 우리가 틱톡 얘기 계속하면서 쇼폼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틱톡하고 똑같은 게 이제 인스타그램의 릴스라고도 볼 수 있고 유튜브의 쇼츠도 역시 비슷한 틱톡의 컨셉을 가져간 그대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실제로 이제 원래 그 스냅챗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스냅챗 같은 경우가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 인기를 끌었던 게 와, 뭐 콘텐츠가 어떻게 24시간 만에 없어져?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인스타그램이 인스타 스토리에서 그대로 이제 가져갔었죠. 또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의 어떤 컨셉도 스레드라고 하는 별도의 앱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이거 너무나도 이렇게 베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메타의 어떤 그 철학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타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셜미디어의 기능적인 확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뭐 비슷하다고는 해도 이번에 스레드가 가입자가 뭐 1억 명을 순식간에 돌파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 스레드의 인기 비결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5일 만에 1억 명이 넘었다라는 건 상당히 놀라운 수치죠. 왜냐하면 우리가 챗GPT 얘기할 때 와, 챗GPT가 정말로 회원수 1억 명 돌파하는데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이런 얘기를 한 게 며칠 전이고 뭐 그 전에 가장 빨랐던 게 틱톡인데 9개월 걸렸거든요. 그럼 2개월 걸렸던 게 이제 5일 만에 회원수가 1억 명이다. 이거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스레드가 정말로 이거를 뭐 새로운 서비스에 1억 명을 돌파했냐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인스타그램에서 클릭 거의 한 번만 하면 가입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인스타그램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자사의 비슷한 서비스에 가입한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이걸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카카오에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카카오 로그인이 되니까 이제 아주 쉽게 옮길 수 있잖아요. 이런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 서비스가 1억 명 가입됐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될게요. 요즘에 보니까 이 스레드 빨리 가입하시고 그냥 나 안 쓰는 것 같아서 지워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우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같이 날아가요, 지금.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가입할 때는 너무나도 쉽고, 뭐, 독립적이고, 막 이렇게 됐다고 뭐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계정의 컨셉이, 우리는 이제 독립적인 SNS로 다른 걸로 연동시킬 게 향후의 그림이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하고 완전히 붙어있기 때문에 스레드를 해제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인스타그램까지 계정이 날아가는 이런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스레드 입장에서 이거 빨리 고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거의 그냥 인스타그램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서비스를 왜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스타그램이 사진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주 잘 정리된 사진을 한 장 올리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은 그 안에서 아주 긴 어떤 글이나 내용들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재적인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중간재적인 것들을 뭐 트위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역시 본인들의 서비스 안에 넣어서 실제로 지금 보더라도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다 연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으로는 우리가 독립적인 SNS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이것들을 다 연결하려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억 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수가 3억 5천만 명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3분의 1 수준이 뭐 며칠 만에 이렇게 따라왔고요. 더 놀라운 거는 아직까지 이 스레드가 EU, 그러니까 유럽에는 아직 오픈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 이슈들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명이라는 건 확실히 속도감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많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일단
관심과 이목은 끌었다라고까지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흥행하게 된 이유가 자체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 덕분에 또 흥행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트위터를 대놓고 나왔다 아니면 트위터의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러 나왔다라고 네.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트위터에 이슈가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인수했죠. 개인 회사로 그냥 사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 트위터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치적 이슈도 있었고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발언들, 특히나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발언들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트위터의 이용자들이 실제로 스레드가 나오고 나서 한 11% 정도 트래픽이 감소됐다고 네. 그래요. 이제 그만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스레드의 갈아타기라고 하는 여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일론 머스크와 이제 그 주커버거 간의 설전이 있으면서 네. 결국 그게 주커버거의 스레드를 좀 더 바이럴 시켜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좀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잡음들이 외신에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용자 수도 감소했지만 제일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2023년에 미국에서 비호감 브랜드 순위를 매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트위터가 4위를 했어요. 아이고, 네, 네. 그만큼이나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고 특히나 사용자 성비 역시도 지금 남성이 68.1%, 여성이 31.9%,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 그 정도로 여성 이제 사용자들에게 조금 버림받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것에 불을 뿜은 것이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 어떻게 보면 7월 1일에 있었던 트위터의 정책이에요. 어떤 정책을 발표했느냐? 갑자기 트위터에서 하루에 볼 수 있는 트윗 개수를 제한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 계정은 600개, 또 새로 생긴 계정은 300개만 하루에 볼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아시겠지만 뭐 트위터에서 글 짧기 때문에 후루후루 보면 금방 보죠. 몇 시간이면 뭐 몇백 개 보는 게 일도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챗GPT 같은 생성형 AI들이 트위터의 글을 자꾸 불법으로 이제 네네. 크롤링 해간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거라고는 하지만 개수가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했죠. 이거 너무 글 작다. 이랬더니 갑자기 또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 글에 뭐라고 쓰냐면 너무 트위터 오래 보고 있지 마라. 네. 네, 그러면서 그 시간에 폰에서 좀 떨어지고 네.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좀 만나라. 이렇게 이제 SNS의 소유주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헤비 트위터 유저들은 아니 우리가 트위터를 열심히 써주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뭔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폰 좀 그만 보고 친구들이랑 가족 보라고?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일론 머스크는 알 수 없는 CEO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메타 얘기로 돌아와서 메타에서 사실 갖고 있는 게 말씀 주셨던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굉장히 SNS가 많은데 스레드가 어떤 차별성을 좀 정확하게 지닐까요? 그러니까 역시 제일 핵심은 이 스레드를 만든 마크 주커버그가 올리는 스레드 글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스레드 글의 두 번째에 두 번째로 이제 가입을 해서 올린 두 번째 글을 보면 결국 저렇게 써 있습니다. 스레드의 비전은 개방적이고 친근한 공공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인터뷰들을 보면 네. 결국 핵심은 스레드가 이제 기존의 트위터가 너무 정치적이고 좀 딱딱하거나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의견이 강하게 나오는 컨텐츠들이 많다. 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 누구나 편하고 일상 공간을 아주 쉽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최근에 또 주커버거의 스레드를 보면은 자신의 아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누워서 노는 뭐 이런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내가 이렇게 일하기 전에 이런 사진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친근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앱을 만들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뭔가 의견을 세게 올리는 어떤 커뮤니티 형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10억 명 이상을 모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또 그거를 보고 또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또 트윗을 올렸냐면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고통을 숨기는 인스타그램보다 그러니까 고통을 숨기는 인스타그램의 거짓된 행복에 빠지는 것보다 트위터에서
낯선 사람의 공격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날카로운 의견들을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추구하는 컨셉이 다를 건데, 그럼 역으로 여기서 내 어떠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올리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까지 또 이제 그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건 조금 더 사람들이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용자들의 선택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랑 마크 주커버그 계속해서 좀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트위터에서 스레드의 링크를 또 차단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 트위터라고 하는 이 공간에 저는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엔 많은 그 미디어들의 허브의 역할을 네. 하는 것, 링크를 넣어서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막기 시작하는 것들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좀 잘 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도 몇몇 URL이 막혔다. 자기가 좀 생각이 반대인 몇몇 언론사의 링크를 아예 막아버렸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요. 비슷하게 최근에도 또 이런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안에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스레드에 이런 글 썼어요 라고 하면서 스레드 자체에 링크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눌러보면 없는 링크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링크를 차단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일론 머스크 역시도 이 스레드를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두 CEO 뭐 격투기 싸움 얘기도 지난주에 저희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가장 큰 회사 둘의 CEO가 대놓고 격투기를 하겠다, 뭐 옥타곤에 네.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은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요. 이제 본인이 훈련하는 사진을 또 트위터에다 올렸는데 네. 어떤 사람과 훈련을 하느냐? 그 UFC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 웰터급, 미들급 두 체급 석권을 하고 은퇴한 조르주 생피에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훈련을 하는 모습을 올렸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이게 일이 커지지가 않는데 주커버거 역시도 거기에서 이제 본인은 현역 UFC 챔피언들과 훈련한 적이 있는 사진을 재밌네요. 네. 올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했고요. 상당히 좀 유치한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게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또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이제 주커버그랑 성기 크기 대결을 뭐 제안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뭐 해외 언론들에서도 이건 좀 너무 선 넘었다. 이거는 이제 옛날로 치면은 남자들끼리 그냥 자존심 대결하는 수준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좀 비판적 언론도 있고요. 네. 역으로 또 이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소셜미디어 엔터테인 회사의 대표들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도 스레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네. 결국에는 이 스레드가 흥행 돌풍이 잠깐 이슈몰이일지 혹은 얼마나 좀 더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이용자도 그렇고 스레드를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이것을 어떤 컨셉이 명확하게 여기서 잘 통할 거냐를 지금 실험하는 단계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의 1차 단계로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라이브 기능 생겼을 때도 비슷했는데 지금 유명 셀럽들한테 계속적으로 스레드를 만들려고 좀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스레드를 만들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거기에 내놓고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가가지고 축하드려요. 열심히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의 좀 몇 가지의 이슈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위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네. 테슬라의 그 주식들을 팔고 메타의 주식으로 바꿨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은 것들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트래픽 자체는 이 스레드에게 좀 몰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궁극적으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위터라고 하는 강력한 커뮤니티, 트위터에서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의 그룹들을 네. 정말로 스레드로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면 스레드가 뭐 일상의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하루 이틀 하다가 지겨워서 안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한두 달 정도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스레드가 좀 어떻게 또 변화하고 어떤 점이 주목을 받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